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더운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광박 피박의 법칙, 꽃들의 전쟁에서 배우는 부동산 투자 법칙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스톱이죠. 네, 아니 웬 뜬금없이 고스톱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고스톱이라는 게임은 이 5천만 명이 뭐 싫든 좋든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뭐 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5천만 명이 싫든 좋든 한 번쯤은 사고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고 팔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이치가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부동산 사고 팔고를 적게 하면 할수록 부동산의 이치를 빨리 깨닫기는 다소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뭐 고스톱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왕이면 꼭 하게 된다면, 즉 고스톱 게임을 치게 된다면, 부동산을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시게 된다면 이왕이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왕 하신다면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스톱 게임에서 이긴다면, 또 부동산 투자에서 이긴다면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역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만약에 게임에서 진다면 돈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고스톱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고스톱 하이런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런은 뭐 당구에서 뭐 한 큐의 최고 점수를 말하는 거죠. 즉 고스톱 또한 마찬가지죠.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최고의 점수를 얻는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고스톱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은 고스톱을 잘 치는 시간, 그런 고스톱 강의하는 건 아니죠. 이 고스톱 속에 있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 우리가 하나 습득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고스톱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고스톱을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좀 많이 쳐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들 세계에서도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특히 제가 모셔야 되는 학과장님께서 고스톱을 특히 많이 좋아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치러. 아무튼 고스톱 하이런 법칙, 첫 번째 법칙으로 본다면 이 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먼저 패를 받지 않습니까? 7장 패를 딱 봅니다. 딱 보는데 막 서비스 카드도 있고 또 뭐 쌍피도 있고 광도 있다. 정말 행복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플랜을 짤 수밖에 없겠죠. 나는 요렇게 해서 대박 점수를 노리겠다. 요 패를 가지고 3고를 나는 외쳐야 되겠다. 라고 했죠. 또 7장 카드를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막 뭐 10짜리라고 하나요? 5짜리하고 10짜리 그런 멍따 같은 것들이 쪼르르 있다. 그때는 난감하죠. 쌍피도 없고 서비스 카드도 없고 광 또한 없다. 다 10짜리도만 잔뜩하다. 멍텅구리도만 잔뜩 들어왔다. 그럴 경우 이렇게 작전을 짜셔야 되겠죠. 이거 큰일 났다. 그렇다면 최저 금액으로 막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치다 보면 한쪽이 대박패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밀어준다는 거죠. 일부러 고드리피를 내고 일부러 뭐 쌍피도 내고 상대방을 키워주는 전략으로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좀 욕 좀 들어 먹겠지만은 독박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스톱의 법칙은요, 매수할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거는 고를 외칠 타이밍이고, 매도할 타이밍이라는 거는 스톱을 외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판은 대박판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3고를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3고, 4고, 네, 5고 엄청난 거죠. 그 대신 요게 있죠. 3고하고 4고를 외치는데 결국에는 졌다. 그러면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역시 위험도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투자의 원칙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쓰려고 할 타이밍이 있고 포기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고를 외치면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안전하게만 친다면 큰 대박 또한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수도 하이런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은 기본에 충실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최소한 광은 하나쯤은 드셔야 된다는 얘기고, 피는 쌍피 위주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지금 판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광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찬스가 왔어요. 광 먹을 찬스와 쌍피를 먹을 찬스. 여러분들은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가 많다면 당연히 쌍피부터 드셔야 되겠죠. 하지만 위험을 회피하신다면 최소한 광박부터 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분에 충실하자, 즉 광부터 하나 먹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쌍피로 점수를 크게 나신다 하더라도 내가 광을 먹어줌으로써 상대방들이 광으로 점수 날 가능성을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피는 쌍피 위주로 기본에 충실하게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고수톱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광박이나 피박 요거 당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고수톱 치실 때 광박, 피박의 아픔 뭐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마음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광박, 피박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에 있어서 광박이라는 거는요,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지방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다. 요것보다는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지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서울 외곽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10채보다는 역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가지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골 변두리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아파트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다, 급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배가 좀 아프시겠죠. 또 부러움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꼭 내 돈이 나가서 내 돈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아파트 가격이 덜 오르는 거, 즉 안 올라가는 거, 요거도 내 돈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 돈이 증가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하나의 광박에 당한 이거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인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고수톱이 됐든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여유가 안 되신다면 어쩔 수가 없죠. 아니 뭐 돈이 부족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유가 되시면서도 지방이 좋아 하면서 지방에 있는 변두리 아파트를 사 모았다. 그리고 강남이나 서울 아파트를 살 여유가 되지만은 일부러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안 샀다라고 한다면 결국 힘 있는 광, 이러한 광 하나를 일부러 먹지 않았기 때문에 광박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서울은 진짜 내가 매수하기가 싫어. 서울만큼은 진짜 사기가 싫어. 이렇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 그 동네에 최고 좋은 위치에 최고 좋은 아파트라도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는 각 지방에 있는 광역시급의 좋은 지역의 좋은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서울의 아파트 사면 좋은데 그게 안 되신다면 각 광역시급의 좋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만큼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죠. 즉, 각 지역의 최고의 아파트 또한 각 지역의 하나의 막강한 광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피박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 오지의 미분양 아파트, 또 지방 중소도시의 월세 끼고 매수한 소형 아파트,
요런 아파트를 사라고 광고들도 많이 하죠. 또한 미분양 업체가 됐든 어떤 회사들이 됐든 어디 중소도시에 요런 아파트를 사게 되면 월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은 소액이고 월세가 나온다. 그래서 투자들을 또 많이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아파트들이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월세를 받기 위해서 도배장판 수리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월세가 생깁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나갔다라고 할 경우에 도배장판 수리비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상 남는 게 그닥 많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까지 했는데 매수자를 또 못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도배장판 수리비까지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세입자도 못 구한다. 또 매매 금액도 떨어지고 전세 금액도 떨어진다. 이러할 경우에는 결국 부동산 경매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결국 지방 중소도시의 여러 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개인 파산에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고수도 배수의 피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미나토를 칠 때 피의 의미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즉 고수도 칠 때처럼 피를 모았는데 결국 그것이 고수도가 아니라 미나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나토를 칠 때 피의 의미는 없어요. 점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피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이야기 종합을 말씀해드리면 부동산에 있어서 광박 피박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광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피도 있으면 있으면 좋겠지만은 시장에 판이 고스톱을 칠 때인가 미나토를 칠 때인가 그러한 때를 잘 보시고 피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광은 언제 어디서나 다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고 피는 고스톱을 칠 때는 대접을 받지만 미나토를 칠 때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부동산에 있어서 광박이 있고 피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판단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